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판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총선 때가 되면 요동 안 치는 선거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이번 내년 2024년도 총선은 특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개판당, 거덜이 난 것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지층에 의해서 그 지지율이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렇다 할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국민의힘에 작용하고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유승민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을 몰아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통령실이 주도가 돼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버티기로 혁신위원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러하니 대통령실도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요한 개인의 실패이고 김기현 대표의 승리인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기현 대표 버티기로 임요한이 이끌던 혁신위원회는 조기 막을 내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대통령실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고 김기현 대표의 승으로 끝났다. 지금까지 중간 결과는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대통령의 리더십,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자 대통령실도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이긴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국민의힘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냐. 내년 총선을 이기는 것이 결과죠. 김기현 대표의 결과죠. 김기현 대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단 중간에서 볼 때 승리한 것 같지만 대통령 힘이 김기현 대표한테 실린 것 같지만 대통령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어떠한 것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냐.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원맨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퀄 한동훈 장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아직도 언론에서 정치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도박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준석 대표를 품어 안는 것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도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모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비교적 평가를 할 만한 국회의원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도욱 씨를 얘기하더니 주저주저 하는 척 하면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김기현 대표가 괜찮은 의원이다. 1년 전 같이 호흡을 맞췄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짝 어긋났다, 이런 얘기가 됐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원희룡 의원, 그 얘기는 원희룡 의원도 지금 변질됐다. 왜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하면서 변질됐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인터뷰에서 창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언제 결정하냐 그러니까 계속 27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7일 날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한 2주 이상 좀 남아있죠. 왜 이렇게 그때까지 기다리나.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가 물밑 접촉을 맹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리가 탐이 나고 본인이 내전에 빠찌 하나를 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판다리를 하자는 그러한 큰 포부가 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도 명예스럽게 국민의힘 대표로 남거나 대표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국회 정당 대표 연설할 때 보면 엄청난 자기 주관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김기현 대표,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이 원내대표, 당대표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기현 대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준석 대표를 깍듯이 대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저는 곳곳에서 포착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 자존심이 걸린 도박, 이준석 대표도 자리를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내게 다오, 아마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연락망을 한 5만 명 이상 구축을 했고 또 총선에 출마할 사람 한 1000여 명 정도를 이미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국민의힘 자산인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누구도 이준석 대표의 그 아이디어나 능력이나 추진력을 감당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서로 도박이라 할 만큼 피 튀기는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 반드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겨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도록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뜻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본인이 창당을 해도 저는 충분히 창당으로서 새로운 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준석을 쳐다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서 이낙연 전 총리, 그 밖에 군소 정당들도 이준석을 결정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안고 국민의힘으로 가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설득,
이준석은 자리보다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감투, 국회의원 빠지 하나에 연연하는 이준석이 아니고, 이준석이는 대한민국의 혁명,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권한과 공간이 주어진다면 굳이 국민의힘을 떠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